네, 안녕하십니까. 대치 일사동 출신 박담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 구정 질문을 해주신 김용곤 의원님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 선배 의원으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지난 국정감사에 있었던 양칠승님에 관한 보증금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구정 질문을 했었고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2차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들 구정 질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장시간 글에 걸친 우리 노년 125 국정감사 후속 조치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4시 반 저번 주 부구청장실에서 열렸었고요. 참석자는 부구청장, 안전교통국장, 행정국장, 교통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차시설팀장, 담당 주무관 등 총 7명이 앞으로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재발 방지하고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상금에 대해서는 3년간 할부를 해서 분납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변상금 감면 해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세 번째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융자 지원이라든가 대출 이자 지원, 16개 사업주들 보증금 전부 다 뺏겼기 때문에 전부 다 한 곳만 빼고는 다 폐업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인생이 걸린 피 같은 돈을 돌려주지 못한 대가로 남아있는 업체 수가 간신히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두세 번째는 만약에 업을 계속 하실 경우에 육성기금을 지원해주겠다. 그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라는 명목뿐인 해결 아닙니다. 보증금 대입 변제 당연히 법적 근거 없어 해줄 수 없고요. 노년 3호 주차장은 앞으로 1, 2호가 피해 발생했으니 3호라도 좀 잘 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서울시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는 다음 피해를 막기 위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상 피해인들에 대한 협의 내용이라든가 준비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치승님은 웰파킹 개발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무상 사용 기간이 2022년 11월 9일에 만료되면서 그때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보증금 3억 5천 그리고 시설투자비 약 10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앞서 제가 330회 임시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에 답한 사건 당시 담당 과장의 답변을 토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2차 구정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의 소관 과인 교통행정과 질의를 위해서 안전교통국 윤석빈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피해 사실이 국정감사와 또 서울시정감사까지 받으면서 그 일선의 구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동안 관련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부임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현 소강구 국장으로서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을 가장 잘 하고 계시기에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5년 10월 9일 그 염태응원실에서 노년 1호 주차장 현장을 저희가 같이 방문했었잖아요. 네, 그때 백영숙 과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과 함께 본 의원과 동행했었습니다. 그날 노년 1호 주차장과 노년 2호 주차장을 돌아보시면서 피해 사실을 함께 확인했을 때 그때 전반적인 소감은 어떠셨나요? 예,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의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태영 의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현장에 갔을 때
이런 민자 유치 주차장이 사실은 강남구가 과거에 다른 구보다 좀 재정이 좋다 보니까 시행을 했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민자 유치 주차장 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도 몰랐었던 거고 다만 이제 이게 20년이 지나서 2022년도에 도래되다 보니까 과거의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전혀 예측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간 사용 후에 정상적으로 돌려주면 그 이후에 구에서 잘 관리하겠다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운영사가 중간에 뭐 이런 부도를 내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파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성선설을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날 피해자인 양치승 관장님이 현장 방문을 마치고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미흡한 행정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는데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과가 큰 감동이 될 만큼 지난간 우리가 보여준 행정은 정말 차갑고 잔인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구정 질문에서 조승민 부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그리고 검토해서 제3자 피해가 없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상황,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례 등을 찾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방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데 작성하신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양치승 씨 그 선의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구청장님 주재로 사실 구청장실에서도 회의를 몇 번 했고 또 부구청장님 주재로도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인 저희의 입장은 지금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지원 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되게 그 회의 중점을 두고 검토를 많이 했지만 의원님도 의정 생활을 뭐 오래 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은 한계가 있는 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를테면 그 보증금 대위 변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보증금 대위 변제 같은 경우는 좀 핵심적으로 내용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3억 5천 못 받은 돈을 먼저 주고 추후에 그 웰파킹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그 운영사한테 우리가 법적 소송을 걸면 어떻겠냐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면 받지도 못할 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소중한 세금을 지출했을 때 그 이게 이제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그 국회에 갔을 때도 많은 저희가 보좌관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 그런 보좌관님 중에서도 많은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의 의지는 좋지만 나중에 그런 배임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라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결과물은 별로 없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지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구정 질문 전까지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구정 질문을 했던 저에게조차 후속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걸로 알아요. 정말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법의 테두리 얼마나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켰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갈취한 웰파킹 개발을 상대로 한 사기 소송에서 기각 사유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행정청에서 증언한 우리의 책임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가해자의 재계약 노력 여부로 가해자는 고의성이 없었다. 판결 요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을 한 사람은 오랜 동안 이 업무를 맡은 담당 주무관입니다. 이 김 주무관께서 증언 출석한 것에 대해서 왜 이러한 내용을 증언해서 형사적으로 사기가 아니다라고 하게 했느냐? 그건 우리 구청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국장님
일전에 영태영 의원실에서 후속 보고 마치고 저 본 의원실을 방문한 날에 제가 이와 같은 의견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그때 국장님 대답은 개인의 일탈의 대답까지 소속기관에서 관리할 수 없다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그 전에 일어났던 소송에 대해서 과거에 아마 우리 강남구청에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법원에서 답변한 거를 그쪽 양치승 씨나 그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진위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쨌든 퇴사한 직원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불러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맡은 이상 20년 뒤에 연장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퇴사 후이더라도 가서 증언한 내용은 공무로 간 것이지 개인의 업무로 인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퇴사했으니까 본인의 대답은 우리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퇴사를 개인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공무상 간 대답은 강남구청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가해자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이 증언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가해자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혐의 없음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서 관리감독의 혜택도 인정하지 않고 종국에는 가해자에게 그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면서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개인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로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교통국 백영수 교통행정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이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1차 협약서에 첨부된 부록,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운영사항에서 화면과 같이 부대시설의 위치, 네, 띄워주시겠어요? 용도, 사용 면적, 임대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위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운영사항 중 부대시설의 규정이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는 강남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표준 분양 계약서상 무상 사용 기간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료 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변경이 되죠. 강남구청이 2007년 12월 31일에 웰파킹 개발과 제1차 협약서에서 열성건설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제2차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과장님도 1, 2차 협약서 다 검토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이때 지난 제가 330회 임시 구정질문에서 그 당시 2022년 8월 10일 부임한 임동호 과장님께 이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강남구청과 협의하고 임차인 권리 소멸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이 규정을 묻는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아닙니다. 최초 계약한 1차 협약서에는 있지만 웰파킹 개발과 계약한 2차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과 현 과장님께서는 동일한 의견이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최초에 열성종합건설하고 우리구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임대 방법 부분에 아까 보셨다시피 실제 건물 준공 및 소유권 발생 전에 분양시 강남구하고 협의할 의무가 열성종합건설하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업 시행자인 웰파킹하고는 그 분양 전 내용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협약서 내용이 바뀐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동훈 과장님하고 동일한 의견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2007년 12월 30일 2차 협약서 제26조 1항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본 협약에 의해 변경 지정되는 사업 시행자는 본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이전 사업 시행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승계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협약 날짜가 2007년 12월 31일 1차 아닌 2차 협약일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자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도 승계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두 분의 답변과는 다르게 그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도 승계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제1차 협약에서 임대차 계약서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할 것이며 표준분양 계약서상 무상 사용 기간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주차장 부대시설의 규정은 2차 협약에도 그대로 승계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웰파킹 개발이 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해서 이렇게 관리 감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임동호 과장님이나 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과장님들은 그것이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규정에 맞게 만약에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봤으면 지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지켜지고 있지 않죠.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 저희가 2차부터 협약서에 부대시설에 관한 운영에 대한 협약사항은 1차 열성종합건설하고의 어떤 협약서하고의 내용이 다르게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민형사상 책임은 임대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웰파킹 개발이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 명시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 규정, 그 권한을 행사할지 말지를 저희에게 임의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는 권한에 대해서 규정해 준 거죠. 따라서 저희는 행정청에 부여된 이 관리 감독권을 적절하게 행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그 관리 감독의 의무를 해태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여기서 다시 제330회 임시 구정질문 답변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왜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16명이 40억 원의 보증금 갈취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냐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서울연구원 자문 용역 결과 사인 간의 거래에 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 만기 후에 개입해라. 이런 자문을 토대로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문은 말 그대로 의견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문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입니까?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민간 투자 사업은 특성상 20년간 사업 시행자가 자유롭게 경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운영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임대가 계약 만료 시점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관리 감독할 의무는 먼저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어떠세요? 만약 자문 결과 이렇게 반대되는 자문을 받았다면 협약서 내용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문 내용대로 완전히 뒤집어야 될까요? 지난번 의회 때 임동호 과장이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면 자문을 받았지만 그 전에 그 해당 임대차를 들고 있던 세입자분들을 만나서 구두상으로 기간이 만료된 거를 고지했다고. 본인이 인정하셨습니다. 자문을 받았지만 자문대로 해서 안 했을 뿐인데 자문대로 받았지만 뒤늦게 깨달아서 10월에 불러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11월 9일이 만기인 시점에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해서 알려드리지 않은 것과 똑같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자문이 협약보다 우선될 수 없는데 그 협약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협약을 마치 나중에 정말 보여주기 식으로 부르기만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정말 협약서 내용대로 무상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는 사항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명시적으로 기재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기재되어 있었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판단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그 내용을 알더라면 이 계약을 내가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물건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3배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그 끝나는 시점이 매 달에서야 실시하게 되는 그 정말 쏟아져 버리는 그 비용들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의 이런 적절한 관리감독권 행사에 따라서 2022년 11월 9일에 만료된다. 이런 불법행위, 전세사기 불법행위라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테리어 비용 손해보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강남구청이 관리 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실 겁니다. 자료 6번에 임대차 계약 현황 공문을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임대차 계약 관계를 알지 못해서 웰파킹 개발과 이런 관리 감독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 강남구청이 이런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나 현황 조사조차 아예 수행하지 않았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물론 수행은 했습니다. 해서 공문도 보내긴 했지만 조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서 내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판단을 위한 수단입니다. 조사에 그치고 그냥 자료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구정 질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분명히 2022년이 지난 임차인들을 발견했을 때 그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가서 고지를 했어야 맞는 것이죠. 이러한 행정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임차인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남아있는 3개의 BTO 사업 주차장이 있고요. 그중에 가장 빨리 무상 기간이 도래하는 노년 3호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지금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합의를 해서 지금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서주임님까지 3명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보증보험 가입부터 보증금 반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사실 알고 있는지 너무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죠.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런 행정이 피해 이전에도 동일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결코 4인 간 거래의 개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7년 12월 31일 강남구청이 제2차 협약 체결 당시에 노년 1호 주차장 및 그 부대 시설의 운영 권자로서 정말 이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했어야 했죠. 과장님 서류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서류 확인하셨을 때 그 당시 웰파킹 재무개발 상태 어땠어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2007년에 2차 협약 당시에 재무 상태는 사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길이 없고요. 네, 자료가 없었다라고 하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업체들을 임차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무 상태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희영 국장님께서 그 당시 답변하셨지만 발견 당시에 페이퍼 컴퍼니라고 했습니다. 종이짝에 불과한 그 업체를 두 번째 협약 업체로 선정하고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 강남구청이 노년 주차장 입점 업체들에게 대해서 전세 사기를 발생시킨 충분한 책임이 여기서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우리가 기부 체납 부동산의 BTL 시행 사업자인 임대인의 무상 사용 기간을 기재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이 필요해서 국회에도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하셨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표시할 수 있는 거.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 사항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건축물 대장은 건물에 대한 정보를 규제하는 대장이고요. 소유권이나 권리관계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국정감사 이후에 11월부터 건축물 대장의 기부 체납 관련 무상 사용 기간을 명시하도록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즉각적으로 지금 3개소 남은 주차장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기재하겠다라고 해서 의견 조회를 보냈고 이게 이달 17일까지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그 건물을 알아볼 때는 등기부 등본도 있지만 건축물 대장을 쉽게 출력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회에 모든 것이 책임이 있느냐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라고 갔지만 우리가 20년 전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이러한 정보를 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닌 기부채납 건물 시점 이전에 2025년 12월 7일부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는데요. 훨씬 20년 전인 건물 준공 시점에 기재가 됐었어야 하죠. 맞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네.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20년 듭니다. 동안 하지 않았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않다가 정말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보호했었어야 되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이 시점에 너무 많은 소가 다쳤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이러한 무상 사용 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방치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방치, 행정청의 관리 의무 혜택에 해당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현행 법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변상금을 부과를 해요. 그렇지만 부과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피해자가 변상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지는 않게 해야죠. 자, 웰파킹 개발이 정상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는지를 실태 점검했었어야 했는데 당연히 안 했고요.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자력으로 변상금 납부할 수 있는지 재정 상태 검토했어야 됐는데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면 당연히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직접 점유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어야죠. 2022년 11월 9일에 만기가 끝나면 그 소유권은 어디로 옵니까? 조재용이 아닌 강남구청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권리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직접 임차하고 있는 16명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당시 어떻게 부과했습니까?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웰파킹 개발이라고 사업 시행자한테 1차로 부과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2022년 11월 9일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반환도 못하고 있는 걸 다 알면서도 다음 해 4월까지 5개월 동안을 이 사기를 범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 변상금 부과자는 다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이 건물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2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챙깁니다. 수개월 동안. 당연히 2022년 11월 9일에 끝나서 그 소유주가 강남구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직접 점유자 16명에게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한 곳에다 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맙니다. 언제까지 부과를 했죠? 2023년 3월에 웰파킹에 1차 부과를 했는데 이후에 퇴거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퇴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에 각 직접 점유자한테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자, 교통행정과가 한 곳에 청구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변상금을 다 받아낸 웰파킹 개발은 입금을 해야 할 강남구청에는 입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이미 보증금부터 다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개월치의 이 금액조차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때에 그제서야 2023년 4월 30일에 통장 압류를 합니다. 통장 압류를 했더니 통장에 아무 금액도 남아있지 않아서 다시 직접 점유인에게 다시 부과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부과를 했던 취소를 하고 부과한 이유가 퇴거 실효성을 위해 재부과했다라고 하지만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부과하지 않아야 할 대상에게 부과해서 보증금 사기뿐만 아니라 변상금 사기까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자행했습니다. 이중으로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양치승 관장은 행정적으로 들어오는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이 변상금까지 이미 납부했지만 또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 보증금 사기, 변상금 사기까지 저희가 방치하고 그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게 돼버린 결과까지 얻어요. 웰파킹 개발이 마치 본인이 2022년 11월 9일에 그 권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로부터 변상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담당 과에 내가 낼 수 있도록 요구를 했을 때 고지서를 웰파킹 개발로 발급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었다고 하면 2022년 11월 9일에 만료가 된 시점에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줄 여력도 없는 회사에 변상금을 부과하시겠습니까?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웰파킹 개발의 재무 상태를 확인했는지까지는 사실 확실하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 당시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연구원에서도 각 임차인을 만나는 건 되도록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이고요. 어떤 자문을 받았을 때 내가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건데 협약서 내용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그 안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문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2022년 11월 9일 만료가 되면 그때 개입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때 개입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누구에게 부과를 했어야 됩니까? 변상금을. 관리 소유가 다 끝나버린 웰파킹 개발에게 변상금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해당 소재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16명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이제 2022년에는 양치승 관장이 혼자이긴 하지만 어디에다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해당 과장으로서요. 그 당시 웰파킹 개발뿐만 아니라 나머지 직접 점유자한테도 동시에 그 사실을 알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를 자문받아서 다 했다 하더라도 2022년 11월 9일에는 끝나잖아요. 그러면 직접 점유하고 있는 양치승 관장에게 직접 부과했어야죠. 그 돈이 거의 1억입니다. 이는 명백히 강남구청의 실태 점검 혜택 및 행정 편의적 처분 때문에 이중으로 발생한 피해입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보증금과 또 실제로 시설 투자금 외에도 이렇게 당연히 부과하지 않아야 할 부과금을 웰파킹 개발의 부탁으로, 개인적인 부탁으로 그곳에 부과함으로써 거의 1억 원 상당의 이중 부과금을 납부를 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구정 질문 이후에 국정감사를 실시한 의원실에서 합동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강남구청에 해결책을 또다시 물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연대에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호소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업체 중 단 한 곳만 남고는 정말 인생을 걸어서 모은 이 보증금 때문에 전부 폐업한 상태입니다. 행정상 실수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협력해서 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40억, 16개 사업주의 인생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의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